요즘 이게 마음이 급하다고 말하는 분들 정말 많고 너무 불안해요하는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집값 상승 때문에 마음들이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전세가 만기가 다가오면은 이제 집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집 뭐 전세 얼마나 됐지? 뭐 이런 거 잘 관심 없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주인한테 전화가 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 아니요, 저 더 살 건데요. 아 그래요? 그럼 저기 전세가가 지금 얼마인데 하면서 네? 그렇다고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찾아보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 돌다 보니까 이제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초에 그때 한 3월인가?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선거 전이었는데 지금이 아마 2014년도와 좀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상승을 좀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나 심리나 데이터들이 막 있었어요. 그때 전세는 막 올라가고 공급은 안 되고 뭐 금리는 또 이제 막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막상 막 엄청 막 상승세까지는 아직 안 온. 그래가지고 여기 약간 상승의 그 직전 단계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 반년 동안 사실 너무 빠른 거죠. 반년 만에 선호 지역들, 선호 단지는 지금 한 15% 이상 올랐습니다. 뭐 20% 오른 데들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너무 단기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그 폭등장 때 이제 2020년 뭐 21년 뭐 이럴 때 그때 정말 폭등을 했었는데 그때 수준으로 급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는 금리도 낮았고 막 경제도 막 호황이라고 막 사람들 막 돈 막 넘쳐나던 시절이고 이런 때였으니까 뭐 그렇게 올랐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야, 그만큼 올랐다고 할 정도로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만 말하면은 사실 이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 한 턴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잠깐 숨 고르기 할 필요는 있다. 왜요? 저희 단지 아직 안 올랐는데요. 아니요, 저희 단지 이제 막 올라가는데요.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한 턴은 좀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단기적으로 지금 엄청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올라버린 거죠. 올랐는데 여기서 내가 그래 추격을 해야 돼 해서 여기서 사면 그 과거의 폭등장 때 수준의 상승세를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세가 계속되면 예전처럼 그 뭐 2020년 21년처럼 1년에 막 17% 평균 통계가 17% 오르고 그 다음에 뭐 또 15%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한 3년 만에 막 2배가 올라가고 이런 게 또 재현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엄청난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 기울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정부가 그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정부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폭등도 싫어하고요. 폭락도 싫어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안 오르는 게 제일 좋아.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안 오르는 게 이 횡보인가요? 아니죠. 정부가 말하는 안 오르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요 정도예요. 물가 상승률. 물가 정도만큼 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한 2%, 3% 왔다 갔다 하니까 1년에 한 2, 3% 정도 올라가면은 그냥 횡보하고 있다 정도로 보는 거죠. 자, 이 폭등, 폭락 둘 다 바라지 않는데 지금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정부 너 뭐 하냐 하면서 막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대책도 나오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급등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극단적인 대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걸 잡아야 되는데 공급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공급해가지고 잡을게요라는 거는 뭐 안 오르는 시절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너가 뭐 마음대로 해라고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 나 지금 집 살라고 갔더니 저번 달보다 5천만 원 올랐는데 어떡할 거야 하면서 정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대책을 내놔라 라고 하면은 당장 먹히는 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약간 말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뭐 전면적으로 뭐 지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LTV 규제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출 중단은 벌써 막 시작을 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확대하겠다는 얘기 좀 나왔습니다. 규제 지역을 재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절대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모릅니다. 이거는 이 여야 뭐 우파 좌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는 규제를 하고요. 집값이 안 올라가면 부양을 하는 거는 민주당 뭐 지금 국민의힘 할 거 없이 다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를 잡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쓸까 말까를 고민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 정권 때 사실 뭐 26번, 뭐 30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잘 깊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대책을 다 발표를 해도 전혀 안 먹힌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해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이 먹힌 게 있어요. 실제로 정책이 안 먹히지 않았고 2019년도는 집값이 실제로 조금 빠졌습니다. 2017, 18년도가 좀 빠르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9.13 대책이라고 2018년 9월 13일에 대책 발표를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대출을 완전 다 눌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해를 이게 횡보를 합니다. 뭐 일부 지역은 막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 드디어 잡혔구나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가 내려가고 똘똘한 한 채 정책을 막 계속 밀고 나가고 전국의 거의 대다수의 지역을 막 규제 지역으로 막 지정하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정책들을 막 쓰기 시작하면서 막 가격이 막 폭발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정부의 어떤 페인이랄까? 라는 거는 수요를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르면서 공급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너네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공급 제대로 할게. 해서 그래 집 안 사야겠다. 라고 심리를 이제 무너뜨리는 게 사실은 핵심인 건데 그게 좀 안 됐던 거죠. 요걸 잘했던 게 이제 MB 정권이 그렇게 한 거죠. 야, 내가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다 공급할게. 강남에 그냥 반값 아파트 뿌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국민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안 사. 서울에 막 다 미분양 막 천지가 됐던 그런 시절처럼 수요를 눌러놓고 공급을 빠르게 하면은 집값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때가 있는데 지난 정권은 이제 그게 안 됐었던 거고 지금 정권은 어떻게 하냐.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공급 많이 하겠다고 했고 또 그린벨트도 풀겠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당장 적용되는 대책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수요를 누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내년에 그래서 공급 얼마나 하는데 얼마나 입주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게 만들고 싶겠죠. 내가 공급할 거야. 공급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줘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수요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뭐 사전 청약 뭐 이런 것처럼 우선은 뭐 제가 쿠폰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이런 거는 지금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수요를 내가 정책으로 반강제로 누르고 싶은 그 욕구가 계속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세 관련된 대출 규제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 전세도 DSR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전세는 2년짜리 만기인데 뭐 이러면서 막 얘기 한번 나왔다가 또 잠잠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규제를 계속 검토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할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아마 시작이 요 전세 관련된 것 쪽에서 뭔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지금 전세 사기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는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로 지금 공식적인 피해자가 한 2만 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가 문제였는데 여기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가가 막 엄청나게 비쌌는데 사실 그거가 감당이 안 되는 월세를 가야 됐던 분들이 전세를 얻으면서 집값을 또 막 그 깡통 전세가 막 생기고 이러면서 또 이제 시장이 뭐 왜곡되니까 전세 사기 문제가 있다는 거에다가 거기다 또 하나 매수를 지금 좀 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매수 수요가 지금 막 강하다 보니까 심리가 막 폭발한단 말이죠. 이걸 멈춰야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든 좀 돈줄을 좀 막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죠. 거기다가 가계부채를 또 감소시켜야 된다는 이런 명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지금 하는 이창용 총재님도 막 뭐라고 계속 하잖아 지금.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 내가 좀 금리 내려야 되는데 어떡할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가계부채 감소에 대한 명분까지. 자, 전세 사기의 매수 억제 가계부채 감소? 이거 세 개를 다 당장 먹히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줄을 묶어주면 됩니다. 돈줄을 묶어가지고 말 그대로 너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게 하겠다. 대부분 이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딱 저기 눈앞에 있어요. 그럼 난 이걸 사기로 마음 먹는 순간 더 낮은 거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딱 막히면 사람들이 돈을 더 모으려고 하지 돈이 낮아진 거에 맞춰가지고 한 급지 낮은 거를 사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자동차 사는 거랑도 좀 비슷한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내가 사려고 하는데 그랜저를 내가 사기로 이미 마음 먹었어. 그럼 난 그랜저에 관련된 유튜브 리뷰 맨날 보죠. 그리고 막 뭐 시승도 하고 아주 난리가 나. 그때부터 난 이미 그랜저 차주야. 근데 갑자기 뭐 대출이 막 줄어든대. 아니면 갑자기 뭐 누가 1,000만 원을 뭐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뭐 안 해주게 됐어.
그래서 1,000만 원이 부족해진 거야. 그러면은 소나타 사러 가냐? 안 가죠. 난 그냥 계속 기다려. 돈 더 모아. 돈 더 모아서 내가 조금만 기다려. 좀 이따 살게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차인 것처럼 집도 똑같습니다. 돈줄을 묶어버리면은 아 그래? 내가 5,000만 원 더 구해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하면서 수요가 급감하죠. 두 번째가 수익을 깎아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너가 집을 사가지고 돈 벌 확률을 내가 급격하게 낮춰주겠다. 취득세를 엄청나게 높이거나 양도세를 엄청나게 높이거나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네가 이거 사봐야 의미 없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키 맞추기와 풍선 효과의 단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대로 놔두면. 그러면 지금 한 지역들이 막 특정 지역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제 막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전, 8개월 전만 해도 마포가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송파만 올라가고 강남만 올라가고 마포는 이렇게 제자리죠? 하면서 막 한탄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포, 뭐 강동구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풍선 효과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대로 두면 욕을 더 많이 먹겠죠. 왜냐면 특정 지역들, 특정 비싼 데들만 올라가면은 그거는 뭐 대상자가 좀 적으니까. 근데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은 막 이제 욕 먹을 사람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만약에 지금 정부 입장이라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1번 세금을 강화시킨다. 근데 이거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우리의 약간 그 정책의 어떤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든다면 두 번째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실 카드가 전 한 개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돈줄을 좀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우선 수요를 좀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공급을 어떻게든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좀 누그러뜨리는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나 정부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사람들의 모임 집합체니까 결국에 정부도 계속 막 이렇게 코너로 몰리고 막 언론에서도 그렇고 막 집값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하냐, 뭐 가만히 있냐 하면서 막 욕을 하면은 어쩔 수 없다. 나도 뭐 하나 터트리는 수밖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당장 공급이 안 돼요. 당장 공급은 별로 없습니다. 있는 것들 뭐 정말 긁어 모아도 올해는 그래도 좀 있는데 내년은 더 없어요. 자, 전세 상승도 여전하죠. 그럼 전세 상승세가 뭐 꺾인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빠르면 뭐 다다음 달, 뭐 늦어도 뭐 11월부터는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여론도 막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정부가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지금 코너로 몰리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가 1월에도 부동산 대책을 내고 5월인가에도 잠깐 내고 8월에 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낸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잘 먹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먹히는 거를 쓰고 싶은 그 욕구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더 문제는 이거죠. 내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한두 번 내려요, 뭐 두세 번 내려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지만 내년도는 확실하게 내려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까지 되면은 거의 물가는 잡힐 것이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어찌됐든 간 전세가 상승은 뭐 확실해지겠죠. 우리가 공급이 없으니까. 그럼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는 시기에서 내가 가만히 그냥 두 손 두 발 다 가만히 두고 그냥 이 시장을 지켜보기만 할까? 이거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은 실수요자 시장이에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뭐 이거 뭐 돈을 벌어볼까 해가지고 사는 거 거의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안 산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실수요자 시장인 거고 뭐 사봐야 뭐 분양권 정도 사는 정도죠.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실거주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거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사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이거를 막는다? 이거는 이제 명분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패스. 그래 너네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죠. 전세를 끼고 우선 산다.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이자 낼 정도의 또 여력은 안 돼요. 그러면은 저는 전세를 끼고 우선 사가지고 여기다 뭐 신용대출 조금 넣어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서 우선 산 다음에 한 2년이나 4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안 돼. 돌아가. 너 안 봐줄 거야. 너는 안 돼. 야 너는 여기 입장 금지. 라고 할 확률이 있는 거죠. 실수요자입니다. 이것도 실수요자죠.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 한 채 사는 거지만 너는 좀 나중에 살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갭투자 규제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갭 투자를 규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또 주인이 사는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주면은 어쨌든 그 주인분은 뭐 팔고 뭐 다른 동네 갈 사람이었는데 여기 이제 빈 집이 하나 생기면서 전세 물건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근데 대출 규제까지 지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갭 투자로 전세 물량 줄어들고 대출 규제 막 들어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에 머무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임차를 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또 뒤틀리면서 전세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세 상승은 못 막겠죠. 못 막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정치인이에요. 내가 지금 이 행정부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둘 중에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세는 상승되는데 매매는 어찌됐든 간에 좀 안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갭 차이는 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매매는 그래도 좀 잡았어. 이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전세는 안정됐어요. 전세는 잘 안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쭉 전세가 조금 좀 괜찮은데 매매가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장이 있다. 요게 이제 2번이라고 보면은 1번과 2번 둘 중에 욕은 먹는데 욕은 어차피 먹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욕을 덜 먹을까요? 아무래도 1번이 욕을 좀 덜 먹겠죠. 1번이 그래도 좀 낫다. 왜냐하면 전세가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매매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면은 그래 내가 돈 모아가지고 이걸로 내가 저 집 사면 되는데 마침 매매가 이제 안정돼 있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2번 전세는 안 올라가서 뭐 마음은 편한데 매매가가 올라가면은 결국에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 내가 사야 되는데 멀어지네 라고 생각하면은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못 사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대책을 할 때 못 사게 하면 매매는 진정이 됩니다. 못 사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지난 정권에서 규제책들이 점점 더 강력한 게 나왔던 것들이 너가 이래도 사? 그러면 너 대출 규제. 그래도 사? 대출 규제. 그래도 사? 야 15억 초과 아예 대출 해주지도 마. 뭐 이런 거였죠. 야 너 집 샀어? 뭐 6개월 안에 팔아.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러니까 사지를 못하게 했었잖아요. 사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만들면은 매매는 그래도 좀 진정이 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전세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공급이 없으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수요 공급이 깨지면서 이제 전세는 상승이 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세가 올라가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많이 없어집니다. 집을 팔아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서 사실 대부분은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래도 좀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팔아야지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인데 전세를 줌으로써 어쨌든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올라가냐가 핵심인데 주인들은 전세가 올라가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 근데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 규제를 만약에 단기 규제를 한다. 단기적으로 뭔가 좀 수요를 좀 눌러버리겠다고 하면은 전세 쪽이 좀 더 튈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게 아주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거래량의 감소가 오는데 전세는 올라가는 이런 장으로 정부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렇게 막아놔야죠. 우선 막아놓고 공급은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공급할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건데 막아놓지도 않고 오르긴 막 올라가는데 여기 저희는 그냥 공급만 할게요 이러면은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 번 급등은 한 거죠. 여기서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갔다가 멈추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바로 횡보를 하든지 뭐 어떻게 약간의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턴이 한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그 한번 중간에 쉼표를 한번 찍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저의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현 정부는 시장주의자들의 어떤 정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자정작용을 믿기 때문에 이 어떤 급등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확률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 정부를 리스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작용이 분명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처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몸이 피곤한데 안 자고 커피를 먹는 거죠. 그럼 커피를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당장은 잠이 깨지만 결국에 더 피곤해져가지고 나중에 나의 하루를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내가 졸리면 자야 되는 것이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가격이 막 상승이 오더라도 이 부작용이 걱정된다면은 그냥 용인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어찌 보면 시장주의자적인 마인드이긴 한데 그러려면 이제 욕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욕을 많이 먹는 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정치 세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쉽지는 않다.
그래서 폭등, 폭락 둘 다 싫어하는 게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뭐 하나 또 센 거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추구하던 거랑 좀 방향이 다른데요라고 누가 말리더라도 안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우선 이거 누르고 가야 돼.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국회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웬만한 건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종부세 같은 것들, 시행령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낮춰놨고, 그리고 뭐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들, 양도세 유예 이런 것들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확실치 않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카드는 하나밖에 없어.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약하게 해가지고 밋밋하게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훨씬 더 강하게 해서 우선 좀 시장을 좀 눌러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 맡기고 있을 수 있을지, 저라면은 한번 뭔가 카드를 한번 꺼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집을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지금 사는 거를 말릴 수는 없죠. 당연히 이런 건 다 모든 건 뇌피셜이니까. 근데 지금 이런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와 상황, 그리고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을 보면은 꼭 요럴 때 특히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부동산 대책들이 막 나온다. 그러니까 요럴 때 한번 조금 내가 뭐 너무 지금 살 게 명확한 게 아니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좀 시장을 한번 지켜보고, 뭐 길게도 아닙니다. 뭐 몇 주나 뭐 한 달 정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